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집 나는 카메라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2009년에 세상을 떠난 비비안 마이어를 추적하고 그녀가 찍은 사진을 선별해서 담은 책이에요. 사진집. 좀 흥미로운 사실 내용이 들어있는데요. 이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진 작가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어마어마한 양의 사진들이 공개됐어요. 비비안 마이어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저 사진을 찍고 보관하고 생활했어요.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그래도 자기 스스로 예술가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좀 자기가 찍은 작품을 세상과 나누고 싶지 않았을까? 좀 알려졌어도 좋지 않았을까? 생전에.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좀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았을까?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여기서 지금 머리를 좀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작가들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예술가는 스스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.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무슨 얘긴가, 무슨 말이야 이게,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람도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냥 자기는 좋아서 사진을 찍었을 뿐이고 그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만으로 커다란 만족이랑 위안을 얻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. 이 모든 게 추정이에요. 만약에 이 사람의 친인척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막 억지로 찾아내서 얘기를 나눠봐도 본인의 얘기는 아니잖아요. 가장 정확한 단서는 이 사진첩에 들어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. 재밌는 게 전문가가 보는 이 사진이 또 다를 거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는 그 시선이 좀 다르겠죠. 그 뭐 구도가 어떻고 인물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각자 좀 얻을 게 있는 책인 것 같긴 해요. 제가 이 사진집을 두 번쯤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잘 찍어 놓은 인스타그램 사진 확대해 놓은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글도 대충 읽고 안에 보면은 초반에
비비안 마이어의 그 스토리가 좀 실려 있는데 그것도 뭐 대충 보고 사진 대충 넘겨서 봤어요. 그때는 저는 별다른 뭐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두 번째 봤을 때는 어, 사진에는 인물이랑 배경이 있죠. 당연히. 그런데 사진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거슬리는 사진이 없었던 거예요. 아, 이거 참 불편하다. 뭐 이런 사진이 없었던 거예요. 돌아보면 다들 사진 엄청 많이 찍잖아요. 요즘엔 스마트폰도 좋아지고. 근데 대부분의 사진이 이거 뭐지 싶은 사진도 많이 있잖아요. 보면. 근데 이 비비안 마이어는 그 롤라이플렉스라고 필름을 현상해야 되는 뭐 그런 사진기로 찍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물을 곧장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건데 물론 이렇게 뷰파인더로 보이긴 해요. 롤라이플렉스라는 기종을 찾아보니까 보이긴 하는데 현상을 하지 않은 사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읽었거든요. 그래서 두 번째 볼 때는 좀 알쏭달쏭했어요. 사진마다 주인공이 있고 뭐 때로는 인물이 없는 사진도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상상력을 좀 발휘했죠. 사진을 찍는 사진가의 시선을 상상하고 렌즈 안에 잡힌 사람들의 시선 뭐 그런 것들 그렇게 상상을 해도 저는 의문만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.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이 훨씬 더 단순한 거 아니야? 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.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이 롤라이플렉스를 잡은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 안에서 모든 게 공평해진다는 거예요. 사람이 됐든 건물이 됐든 산이나 나무 왜 사람마다 자기가 표현을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. 아마 젊은 사람들이나 좀 어린 아이들은 개발이 덜 돼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지 못해서 찾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분명 자기가 표현함에 있어서 더 자유로운 방식이 있거든요.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음악으로,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, 또 언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말이나 글로, 또 수학으로. 이 표현되는 공간 자체가 더 자유로워지는 공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상상해보면 비비안 마이어도 그 사진을 찍으면서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자유로운 걸 좀 더 느끼지 않았을까. 제가 최근에
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. 근데 저는 자유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꽤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원래 정해진 삶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. 약간 그래서 이 자유를 느낀, 자유를 만끽한 그런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 글이 됐던, 그림이 됐던, 뭐 사진이 됐든 그게 어떤 형식이 됐든 뭔가 통하는 구석이 있다.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거기에 그 작품 안에는 자유도 있고 해방이나 감동, 기쁨, 슬픔 이런 건 당연히 있고 희망이랑 절망 뭐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. 저는 제가 그렇게 의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를 좋아해요. 영상들 뭐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가끔 보고 하는데 오히려 좋아하는 거는 그 영상 쪽이 더 익숙하죠. 저도 그 영상이 더 익숙한 세대라서. 그런데 오히려 가장 큰 감동을 느꼈던 것들은 저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가 어, 꼭 예술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걸 보고 가장 큰 감동을 느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저는 그런 게 좀 자기 개발인 것 같아요. 그걸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런 책에서 그렇게 큰 감동을 가장 많이 느꼈던 터라 이 사진집에서는 아쉽게도 뭐 정말 찌릿하다 아니면 뭐 묵직하다 뭐 그런 것들이 오진 않았는데 음, 어떤 사람들한테는 제가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을 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분명 그 눈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보이지 않을까. 이 사진들을 보면서. 그래도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되게 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. 무슨 얘기 안 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. 아쉽지만 얘기는 이쯤 하기로 할게요. 삶에는 보잘것없는 면도 있고 보석처럼 빛나는 단면도 있을 텐데 여러분은 보다 빨리 그 보석처럼 빛나는 자기 삶의 단면을 찾길 바랍니다.
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게요.